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대표팀이 최종 예선에서 보여줬던 좋았던 점과 반대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시리아전의 승리로 현재 8경기에서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7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록은 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 이후로 가장 높은 승률인데요. 그만큼 벤투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표팀은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 볼 점유율이 높은 경기를 펼치지만 공격적으로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동 지역의 팀들과 같은 조를 배정받았을 때 한국이 먼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상대팀들이 시간을 지연하는 심대 축구를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은 현재까지 최종 예선 8경기 중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이라크전 한 경기를 빼놓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득점이 나온 7경기에서 모두 60분 이전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먼저 득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상대팀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표팀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했을 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은 공격하는 상황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고 측면 풀백들이 올라와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좌우 풀백에게 볼을 보내주면서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고 상대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보면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고 좌우 풀백이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팀의 특징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모여 있을 때 전방에 있는 4명의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조규성, 이재성, 권창훈, 정우영, 이동준처럼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공격 라인에 배치되는 선수들은 모두 측면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고 중앙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대표팀이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면 중앙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자리를 바꾸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국의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위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떤 한 선수를 대인마크하기가 불가능해지는데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선수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간 침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공격수들만 선발하고 주민규처럼 정통적인 스타일의 공격수들은 좋은 활약을 펼쳐도 뽑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벤투는 선수들이 공격할 때 끊임없이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측면과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을 선호했고 결국 자신의 스타일대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부분인데요. 또한 대표팀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전방에 엄청나게 많은 공격 숫자를 배치했습니다. 좌우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황인범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방에 위치한 수비 숫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팀의 역습에 불안해질 수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전방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활용해서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중앙에 많은 선수가 모여있다는 것이 수비할 때는 하나의 수비 블럭처럼 활용될 수 있는데 볼을 빼앗기게 되면 선수들이 볼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여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고 볼을 가진 선수를 빠르게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봐도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고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전방에서 많은 선수들을 활용해 강한 압박을 시도할 때 중요했던 또 다른 포인트는 최후방에 있는 김민재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대표팀은 마음 놓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선수들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더욱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비 뒷공간이 크게 발생하지만 상대팀이 수비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김민재가 빠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 때문에 대표팀은 최종 예선에서 역습 찬스를 거의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이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김민재의 존재 덕분이었는데요. 한편 대표팀에게 좋았던 점 중 하나는 벤투 감독이 선수들의 특징을 파악해가면서 선수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경기의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9월에 열렸던 레바논과의 홈경기에서는 한국이 레바논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벤투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던 이동경을 빼고 좀 더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뛰어난 권창훈을 투입했습니다. 공격수들이 수비수를 끌어낼 때 권창훈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권창훈은 황희찬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권창훈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창훈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한 전술 변화였는데요. 또한 최근 김진수를 활용할 때도 김진수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벤투 감독이 풀백을 공격적으로 올려서 사용할 때 스피드가 빠른 홍철이 나오면 측면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었지만 김진수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김진수가 나오면 측면 공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들을 보면 김진수가 나올 때 왼쪽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기보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줄 때가 많고 상대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김진수가 오히려 중앙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레이는 김진수가 전북에서도 자주 보여주는 동선이고 김진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했을 때 공격적인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라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좋은 공격 찬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일 때 김진수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리고 김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김진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중앙에 머무르면서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거나 3백을 만들면서 오른쪽 풀백이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대표팀은 김진수를 활용해 다양한 전술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김진수의 장단점을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기고 있을 때는 스피드가 빠른 이동준을 최전방에 기용해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노린다거나 이번 시리아전에서는 윙어로 나왔지만 지난 이라크전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면서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정우영이 가장 잘하고 있는 위치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면 벤투 감독이 시간이 갈수록 선수들의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전술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만 최종 예선을 치르면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수비라인을 높게 올리는 플레이가 월드컵 본선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시아 팀들과 상대할 때는 수비라인을 올려도 김민재가 압도적인 수비력으로 상대 공격수들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왔지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상대하는 팀들에게 훨씬 더 기술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있어서 현재의 스타일처럼 수비라인을 높게 올리는 것이 본선에서는 큰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요. 벤투가 부임한 이후에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같은 팀들을 상대로도 라인을 올리는 경기 운영을 했던 만큼 월드컵에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월드컵 본선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후방에서 불안한 볼처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종 예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비라인에서 미스가 나오고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후방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도 다소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골 에어리어 앞에서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코너킥 수비는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위험 지역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팀은 달려오면서 점프하는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점프해야 하기 때문에 신장이 우리보다 높은 팀을 만나면 공중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골문 앞에 많이 모여있는 만큼 수비 앞 공간에 너무 넓은 공간을 내주게 된다는 것도 좋지 않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정리해보면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매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벤투 감독 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데요. 이러한 기세가 계속된다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